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면 권한을 개당 200만 달러에 팔아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성추문, 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자신의 전 직원에게 기소당해 합의금 1천만 달러를 요구받았습니다. 뉴욕시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소매점 절도를 타개할 태스크포스 팀을 발족했습니다. 한때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계란 가격이 이제는 폭락 중입니다. 조류 독감의 완화로 공급량이 회복됐지만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의 계란 구매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해리 왕자 부부가 뉴욕의 파파라치들에게 장장 2시간의 추격을 당했습니다. 파파라치들은 보도에서 달리거나 빨간불 신호를 무시하는 등의 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인근 주민의 소음 공해 민원을 접수해 출동한 NYPD 경관이 아이를 들고 있는 남성을 벽으로 밀어 체포하는 과정이 공개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경관이 과잉 대응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사면 권한을 개당 약 200만 달러에 팔았다는 혐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해당 혐의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참여한 것으로 전해져 트럼프가 또 한 차례 기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소식 강정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을 기소한 노엘 덤피는 지난 2019년 2월 16일 그가 자신에게 특별 사면 권한을 200만 달러에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덤피는 줄리아니가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일하며 당시 상대 대통령 후보였던 조 바이든의 약점을 해외에서 찾아내기 위해 여러 해외 정부 관료들과 나눈 이메일들을 검토하던 중 해외 단체법을 피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작성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줄리아니는 이를 거절하며 자신이 면책 특권이 있어 해외 단체법을 어겨도 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덤피에게 면책이 필요한 이가 있으면 말하라며 면책을 개당 200만 달러에 팔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반반씩 나눠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줄리아니는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그의 변호인단은 줄리아니 씨가 그간 뉴욕시장으로 부임하며 보여준 행적들을 봐도 이런 짓을 벌일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줄리아니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로 대통령 면책권을 나눠줬다는 것이 확인된 사례는 없으나 덤피의 주장이 작년 같은 이유로 줄리아니를 고발한 이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토대로 검찰은 자세한 조사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당시 줄리아니를 고발한 이는 존 키리아코 전 CIA 요원으로 그는 과거 자신이 기밀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3년 구형에 처해지자 줄리아니 측 관계인원이 200만 달러를 지불하면 도와줄 수 있다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0만 달러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 거절했으며 그만한 돈이 있었다 하더라도 절대 이를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200만 달러는 미친 가격이다. 70만 달러어치 펜션을 위해 200만 달러를 내가 왜 지불해야 할까라며 웬만한 이들은 면책을 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대통령 임기 중 면책부와 상의 없이 재벌이나 자신과 연이 있는 이들에게 여러 차례 면책을 내린 전적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임기 기간 동안 143개의 면책을 내렸으며 이 중 116개를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21년 1월에 사용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여기에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성추문, 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까지 기소당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줄리아니가 약속한 임금의 100분의 1밖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줄리아니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1,000만 달러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상 기소 확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강정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월요일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전 직원은 그를 성추행과 임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노엘 덤피는 2019년부터 총 2년간 줄리아니와 일하며 여러 차례 그녀를 성추했을 뿐 아니라 약속한 양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는 등의 혐의를 저질렀다고 전했으며
이를 정리한 70페이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줄리아니가 평소 그녀를 향해 비키니를 입고 일해라 라고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굴욕적인 성적 행동을 요구해왔으며 이외에도 여러 성희롱 발언들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덤피는 자신이 여러 차례 줄리아니의 요구를 거절했으나 그가 덤피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다며 억지로 그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덤피는 줄리아니가 약속했던 100만 달러 연봉 중 1만 2천 달러밖에 지급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덤피는 자신이 줄리아니를 인사과에 신고하겠다 말하자 그는 자신이 인사과가 없다며 이를 웃어넘겼으며 그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와 연줄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줄리아니는 술에 취한 채로 성차별적, 인종차별적 발언을 다수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덤피는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연봉 약 199만 달러와 성추행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으로 인한 보상금 800만 달러, 총 1천만 달러를 줄리아니 측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줄리아니의 변호인단은 그가 모든 혐의에 전면 부인한다며 덤피가 자신처럼 부자인 사람들을 공략해 합의금을 받아낸다. 줄리아니는 이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줄리아니가 덤피에게 2만 개 이상의 이메일을 접속할 권한을 준 것이 드러나며 그녀가 줄리아니의 개인사 외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일부 국회의원들과 나눈 이야기들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오늘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기승을 부리는 소매점 내 절도를 근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가 급증하는 소매업소 절도범들을 근절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케빈 긴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 국장, 뉴욕시경과 소매업 노조회장,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정례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뉴욕시 전역에서 지난 5년간 상점 내 절도가 급증하며 소상공인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뉴욕시경과 협력해 소매업체 단속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절도범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소매점 절도는 매년 꾸준히 급증하는 추세로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년간 44%가 증가했습니다. 이어 작년 한 해에만 328명의 상습 절도범이 총 2만 2천 건 이상의 절도를 저질렀으며 이들이 저지른 소매업 절도는 전체의 30%를 차지합니다. 뉴욕시는 절도범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이들에게 음식과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와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 범죄 우범 지역에 감시 카메라 설치를 확대해 실시간으로 절도범 검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상습 절도범들이 훔친 물건을 온라인상에서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역대 최고로 치솟아 인플레이션의 지표였던 계란 가격이 이제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됐던 조류 독감이 해소되면서 공급량이 회복되기 때문인데요. 지난 4월 전국의 평균 계란 가격은 최고 67%나 떨어졌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노동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한때 한 판에 18달러까지 치솟았던 계란 가격이 6불대로 내려앉았습니다. 4월 전국 평균 계란값 역시 전달보다 1.5% 내리는 등 하락 추세가 뚜렷합니다. 하락폭은 소매 가격보다 도매 가격에서 더 컸습니다. 지난주 도매시장에서 계란 한 판의 거래 가격은 0.94달러였는데 이는 불과 6개월 전 5.46달러 대비 83%나 폭락한 것입니다. 통상 도매가가 내려가더라도 소매업체에서 이를 반영할 때까지 기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란의 소매 가격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는 계란 수급 부족 현상의 역전 현상과 수요 감소를 계란값이 폭락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지난해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계란 공급이 턱없이 줄었고 여기에 사료와 연료 비용까지 치솟으며 계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전국 최대 계란 생산업체인 켈레인푸드는 계란 가격 상승으로 인해 2월 25일 마감 분기에 700% 이상 수익 성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류 독감 상황이 개선되면서 최근 계란 공급량은 정상 궤도에 올랐고 계란 도매 가격 하락은 지난 3월 말부터 시작돼 이달 초 연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임에도
지난 몇 개월간 지속됐던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들의 계란 구매는 이미 줄은 상황입니다. 3월 말에서 4월 말 사이 4주 동안 소매업계 계란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화되면서 식료품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달걀 구매를 외면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이 유행하는 등 계란을 식품 인플레이션의 지표로 인식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반적인 식품 가격은 더디지만 꾸준히 내림세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4월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육류, 가금류, 계란, 생선 등 변동성이 큰 식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시상식 참석자 뉴욕을 찾았던 해리 왕자 부부가 수십 명의 파파라치 행렬로 인해 추격과 충돌이 발생했다고 해리 왕자 측 대변인이 오늘 밝혔습니다. 그는 2시간 넘게 이어진 파파라치 추격으로 인해 행인은 물론 운전자와 뉴욕시경 등 모두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다며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영국 해리 왕자 부부와 장모가 뉴욕에서 파파라치들로 인해 추격과 충돌이 벌어졌다고 해리 왕자 측 대변인이 오늘 오전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공인이라는 이유로 받는 대중의 관심은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누군가의 안전을 무시하면서까지 과도한 파파라치 행동이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리 왕자와 그의 아내 메건 마클 그리고 그녀의 모친은 16일 화요일 저녁 뉴욕에서 개최된 미즈 재단의 우먼 오브 비전상 시상식에 다녀오는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마클은 수상 소감으로 여성들에게 평등을 위해 싸우라고 권했고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의 선각자가 될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대변인은 시상식이 끝난 뒤 수십 명의 파파라치 무리가 이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으며 끈질긴 이 추격은 2시간 넘게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 다른 운전자는 물론 행인과 경찰관들 모두가 충돌 위험 및 안전상의 위험에 노출됐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파파라치들이 보도에서 달리는 것은 물론 빨간불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했으며 운전하면서 사진을 찍는 등 위험한 순간이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파파라치 자동차 추격은 1997년 프랑스 파리에서 이를 피하려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해리 왕자의 어머니 다이애나 비의 사고를 떠올리게 하는 민감한 이슈로 그는 어머니의 죽음이 언론의 사생활 침범 탓이라며 분노를 표해왔습니다. 대변인은 폭력적이고 무분별한 파파라치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한편 해리 왕자는 비용을 내고 경찰 특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영국 정부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브루클린에서 한 NYPD 경관이 아이를 안고 있던 한 남성을 체포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하게 공격적이었던 체포 과정이 아이에게 위험했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인데요. 또 해당 경찰 인원이 출동한 이유가 소음 공해 민원인 것으로 드러나 과잉 대응이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존 게라는 자신의 20개월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경찰이 출동해 게라 일행을 위협하더니 결국 게라와 그의 아들을 벽 바로 앞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경찰은 게라를 구속해 몇 시간가량 유치장에 투옥시켰고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지난 4월 24일 저녁 브루클린 플랫부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NYPD는 24일 밤 11시에 소음공해 민원을 받고 출동해 아들과 동요 아기 상어를 틀어놓고 함께 시간을 보내던 존 게라를 체포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게라 일행과 함께 있던 여성이 동요가 나오는 스피커를 경찰에 넘기는 것을 거부하자 그녀를 체포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게라는 경찰에게 과한 대응인 것 같다, 멈춰라 라고 말하며 체포를 말렸으나 경찰은 게라를 여러 차례 밀쳐 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시 게라는 자신의 20개월 아들을 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많지 않나, 나도 아이를 안고 있다, 날 건드리지 마라 라고 말하며 경찰의 행동을 말렸습니다. 게라는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을 여러 차례 걷어찼으며 자신을 체포한 후 아들을 데려갔다고 전했습니다. 게라를 밀친 경찰은 과거 과잉 대응 등으로 인해 2건의 항의 신고를 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구치소에서 몇 시간가량 구금되었고 명령 불복종, 체포 방해 및 자신의 아이를 위험한 상황에 방치했다는 혐의가 내려졌습니다. NYPD는 아이가 얼마나 오래 경찰청에서 머물러야 했는지 또 그 시간 동안 누가 아이를 돌봤는지에 대해 아무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은 뉴욕시 아동서비스국에 해당 체포를 신고해 아이의 친모와 게라는 양육권을 두고 재판을 벌였습니다.
해당 재판에서 계라는 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없이 재판을 벌여야 했습니다. 결국 계라는 양육권을 몰수당했고 아이는 친모에게 보내질 전망입니다. 이에 계라의 변호인단은 지난 5월 3일 경찰을 과잉 대응 및 불법 체포로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경찰이 아이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력 대응을 선택했다. 계라 씨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경찰은 그를 체포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뉴욕 시민자유연합 교육원 책임자 조아나 밀러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애초에 이 모든 일이 소음 공해 신고로 인해 발생한 거다. 대체 왜 경찰이 출동을 한 것이며 계라는 왜 체포된 건가 라며 경찰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NYPD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항고했으며 해당 경찰이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한 유무 또한 불투명합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뉴욕시경 소속 한인 경관이 택시 안에서 여성 동승객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NYPD 등에 따르면 데니얼 오 경관은 비번 중이던 지난 13일 오전 6시경 퀸즈 이스트 엘머스트 23회 비뉴와 92스트리트 인근을 지나던 택시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115경찰서에 신고했고 이를 접수한 경찰이 오 경관을 성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한인의 정상윈의 전직 회장과 선거관리위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고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상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4일 퀸즈 플러싱 사문각 식당에서 정상위의 첼스윤 위원장과 김석주 전 회장, 민경원 선거관리위원장, 노명섭 선관위 간사가 모임을 갖던 중 김 전 회장과 노 간사가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서의 온라인 투표 도입 문제를 놓고 언쟁을 벌이다 물리적 충돌로 번졌습니다. 노 간사는 김 전 회장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언성을 높이자 김 전 회장이 노 간사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고 이에 노 간사가 김 전 회장의 이마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반면 김 전 회장은 노 간사가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려 해 이를 막기 위해 손가락을 잡았을 뿐인데 노 간사가 주차장에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내 이마를 때렸다며 지팡이만 짚고 있던 상황이라 크게 다칠 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언쟁 과정에서 노 간사가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다며 별도로 장애인 비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 간사는 정상위와 이사회가 이번 선거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함께 인준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까지 했는데 느닷없이 점심 먹자고 만나자 하더니 김 전 회장이 온라인 투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해서 이에 맞서 원칙을 지키라는 주장을 펴다 충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석주 전 회장은 15일 백구경찰서를 방문해 노 간사를 폭행 혐의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불과 22살의 나이에 올림픽 2연패에 성공하며 전설의 반열에 오른 한국계 미국 스노보더 클로이 킴. 그가 입고 설원을 날아올랐던 의상과 그의 일대기가 미국 역사를 대표하는 유물의 하나로 전시됐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스소니언 국립미국사 박물관은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의 날을 기념해 클로이 김과 중국계 할리우드 배우 애나 메이웡을 테마로 한 전시 코너를 15일 박물관 3층에 있는 대중문화 스포츠 관련 주제 전시실인 엔터테인먼트 네이션에 신설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됐지만 미국 직장인의 사무실 복귀 속도는 정체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실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가 정착된 데 따른 현상입니다. 16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4,500개 기업의 근로 형태를 모니터링하는 소프트웨어 회사 스쿠프 테크놀로지 통계를 인용해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약 58%가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이브리드 근무를 도입한 회사 직원은 일주일에 평균 2.5일만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무실 근무를 의무화한 회사 비중은 3개월 전 49%에서 현재 42%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에 미국 도심에 있는 사무실 사용률도 정체 상태입니다.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분석기관 플레이서 AI에 따르면 미국 11개 도시의 사무실 방문율은 지난 4월 약 60%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2월 초와 거의 변동이 없는 수치라고 회사 측은 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